아래 1번부터 5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고르십시오. 다음을 듣고 가장 알맞은 그림 또는 그래프를 고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1번. 내일 저녁 영화를 예매하려고 하는데요. 택시 운전사는 몇 시에 해요? 7시 20분에 상영합니다. 몇 명 예매인가요? 3명이요. 앉는 자리를 고를 수 있나요? 네, 여기 빈자리 표시가 있으니까 좋은 자리로 선택해 주세요. 2번. 치마에 볼펜 잉크가 묻었는데 깨끗하게 뺄 수 있어요? 네, 이 정도는 쉽게 빠져요. 언제 찾아가실 거예요? 다음 주에 입을 거니까 주말에 찾으러 올게요. 3번. 창업에 대한 20, 30대 젊은이들의 생각을 알아봤습니다. 창업을 생각해 본 적 있나라는 질문에 20, 30대의 65.4%는 있다라고 답했고 없다라는 응답은 34.6%로 관심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창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업 지원 정책을 알고 있나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9.7%만이 안다라고 답했습니다. 알지만 자세히는 모른다라는 응답이 63.4%로 가장 많았고 모른다라는 답변이 24.2%에 달했습니다. 나머지 2.7%는 관심이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을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4번. 지난달 관리비 내는 것을 잊어버려서 아직 못 냈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요? 괜찮아요. 이번 달 관리비 청구서에 2달치가 청구돼요. 그런데 지난달 관리비에는 연체료가 있을 거예요. 5번.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놓고 내렸는데 어떻게 하죠? 어느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을 타셨어요? 그리고 몇 번째 칸인지 기억나세요? 6번. 한식 뷔페 사계절이죠? 내일 12시 점심시간에 예약하고 싶은데요. 죄송합니다. 내일 점심은 예약이 마감됐습니다. 저녁 시간은 가능한데요. 7번. 저희 신선 홈쇼핑에 주문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방송 중인 물건을 주문하시겠습니까? 이전에 방송된 물건을 주문하시겠습니까? 지금 방송 중인 여행 가방을 주문하려고 합니다. 8번. 산책 중에 앞서가던 강아지가 자꾸 뒤를 돌아보는 행동은 제가 뒤따라가는지 확인하는 건가요? 사람들은 늦게 오는 사람에게 좀 빨리 오라고 재촉하잖아요. 그런데 개들은 보호자가 잘 따라오는지 자기가 먼저 가서 확인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다음을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9번. 쓰레기 봉투가 2개네. 쓰레기가 너무 많아? 아니, 하나는 일반 쓰레기를 버린 것이고, 하나는 음식 쓰레기라서 2개야. 2가지를 따로 버려야 하는 거야? 나도 버릴 음식 쓰레기가 많은데 봉투를 어떻게 구하지? 편의점이나 슈퍼에 가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달라고 하면 돼. 10번. 그동안 아픈 데는 없으셨어요? 네,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약도 꼬박꼬박 먹고 운동도 열심히 했어요. 수술 전에 어지러웠던 것도 이제는 없고요. 숨쉬기 힘들었던 증상도 사라진 것 같은데요. 네, 다 좋아졌어요. 이제는 등산을 해도 힘들지 않아요. 그럼 약을 2주일분만 더 처방해 드릴 테니 드시고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6개월 후 정기 검진 때 오세요. 11번. 오늘 아침 일기예보에서 오후에 심한 황사가 올 거라는데요. 황사 때문에 기침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겠네요. 황사를 예방하는 방법이 있나요? 이런 날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쓰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밖에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황사가 안 들어오게 창문을 꼭꼭 닫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 사무실도 창문들이 다 열려 있네요. 12번. 한도 초과인데요? 한도 초과가 뭐예요? 신용카드로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초과되어서 쓸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요? 그럼 어떡하죠? 다른 카드를 주시거나 현금으로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을 듣고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13번. 서양 음식을 먹을 때 어느 쪽에 있는 물과 빵이 제 것인가요? 접시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빵과 오른쪽에 있는 물이 자신의 것입니다. 반대로 하면 안 되나요? 네, 기독교에서는 빵을 예수님의 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칼로 자르지 않고 손으로 뜯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빵을 손으로 뜯으려면 왼손에 빵을 잡고 오른손으로 뜯어야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14번. 가족이나 친구 중에 흡연자가 있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담배를 피울 가능성이 최고 17배 높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한국질병연구소는 지난해 청소년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 결과를 분석해 이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친한 친구가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의 흡연율은 13.5%로 그렇지 않은 경우인 0.8%보다 약 17배 높았습니다. 15번.
일기예보에서 비가 올 확률을 알려주는 강수 확률은 실제 확률보다 높게 발표한다. 이렇게 강수 확률을 높게 발표하는 이유는 그게 욕을 덜 먹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우산이 없는데 비가 올 때가 우산을 들고 나왔는데 비가 오지 않을 때보다 더 당혹스러운 게 당연하다. 각종 산업 현장에서도 비에 대비를 해뒀는데 비가 오지 않는 편이 준비 없이 비가 내릴 때보다 손해가 적다. 이런 이유로 일기예보를 발표할 때는 틀릴 줄 알면서도 강수 확률을 높게 잡는 것이다. 16번. 요즘 해외 직구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외의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것인데 직구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국내보다 외국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더 저렴한 상품, 수입되지 않는 물품 등을 합리적으로 구입하기 위해 직구를 합니다. 배송이 느리고 구입 후 애프터 서비스를 받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지만 일반적인 유통 과정을 통해 구매하는 것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이와 반대로 해외 소비자가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형태인 역직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17번. 청소년에게 술을 판 술집 주인이 또 벌을 받았네.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파는 업주들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해. 미성년자인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어른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니까. 그 말도 맞지만 요즘 청소년들의 외모가 성인과 거의 구분하기 어려운데 나이를 속이고 술, 담배를 사는 청소년들도 잘못이야.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벌을 안 받으면 청소년들의 이런 행동이 계속될 테니까 청소년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해. 18번. 어머, 아침 천사라는 아이돌이 나왔네. 얼굴도 예쁘고 춤도 잘 춰서 요즘 가장 인기 있는 걸그룹이야. 가수는 노래만 잘 부르면 되지. 예쁜 얼굴과 춤이 꼭 필요해? 게다가 중고등학생 정도의 어린 아이들에게 저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 선정적인 춤을 추게 하는 건 문제가 있어. 어린 아이들인 만큼 아이들답게 노래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해. 19번. 눈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화장품 매출이 부쩍 늘었네요. 이유가 뭐죠?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로 얼굴 절반을 가리니 고객들이 눈에만 집중하는 화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매출이 감소한 화장품도 있어요? 네. 잡티를 감추는 피부 화장은 가볍게 마무리하고 입술도 많이 바르지 않아서 이런 화장품의 매출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세계적인 전염병의 유행이 화장품 시장의 소비 형태도 바꾸는군요. 20번.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 백화점의 쇼핑 도우미 로봇 등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서비스가 유행이다. 첨단 기술을 활용해 고객에게 대면으로 접촉하지 않고
맞춤옷처럼 개개인에게 딱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이런 환경을 접하기 어려운 지역의 사람들이 점점 소외되면서 디지털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실생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던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우려도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결해야 한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선생님은 항상 컵을 가지고 다니시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나무를 사용하면서 지구의 숲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 중에 종이컵도 한 몫을 하니까 가능하면 종이컵 대신 개인 컵을 갖고 다닙니다. 환경운동을 직접 실천하고 계시는군요. 특히 커피 전문점에서 텀블러나 머그컵에 커피를 주면 좋겠네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종이컵을 써야 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도 될 수 있으면 인쇄가 되지 않은 종이컵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사용 후 반드시 종이컵 전용 분리 배출함에 넣으면 재활용에 도움이 되거든요. 다시 들으십시오. 선생님은 항상 컵을 가지고 다니시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나무를 사용하면서 지구의 숲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 중에 종이컵도 한 몫을 하니까 가능하면 종이컵 대신 개인 컵을 갖고 다닙니다. 환경운동을 직접 실천하고 계시는군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종이컵을 써야 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도 될 수 있으면 인쇄가 되지 않은 종이컵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사용 후 반드시 종이컵 전용 분리 배출함에 넣으면 재활용에 도움이 되거든요. 21번 2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서울광장에서 진행할 외국인 김장 체험은 모두 몇 명이 참가합니까? 400명이 참가합니다. 3일 동안 50명씩 8번에 나누어 진행됩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의 대표 음식인 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됩니까? 먼저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해 소개를 하고 김치 담그는 방법을 설명한 후 외국인들이 직접 담가 볼 것입니다. 그 후에는 김치와 불고기 비빔밥으로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외국인이 담근 김치는 가져가도 됩니까? 물론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 주말 동안 서울광장에서 진행할 외국인 김장 체험은 모두 몇 명이 참가합니까? 400명이 참가합니다. 3일 동안 50명씩 8번에 나누어 진행됩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의 대표 음식인 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됩니까? 먼저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해 소개를 하고 김치 담그는 방법을 설명한 후 외국인들이 직접 담가 볼 것입니다. 그 후에는 김치와 불고기 비빔밥으로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외국인이 담근 김치는 가져가도 됩니까? 물론입니다. 자신이 담근 김치는
잘 포장해서 집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23번. 2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사장님 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젊은 직원에게도 존댓말을 써달라는 운동을 하신다고요? 네. 저희 카페에 오시는 손님 중에 어려 보이는 직원에게 계속 반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직원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어른인데 처음 보는 사람에게 반말을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런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주문받는 곳에 직원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반말, 욕설, 성희롱 등의 언행을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쓰여 있는데 효과가 있나요? 네. 저희 직원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해 주시니까 저희도 손님들을 더 존중해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감사하며 더 즐겁게 일하게 되었고 카페의 분위기도 밝아졌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은 특별한 사장님 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젊은 직원에게도 존댓말을 써달라는 운동을 하신다고요? 네. 저희 카페에 오시는 손님 중에 어려 보이는 직원에게 계속 반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직원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어른인데 처음 보는 사람에게 반말을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런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주문받는 곳에 직원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반말, 욕설, 성희롱 등의 언행을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쓰여 있는데 효과가 있나요? 네. 예전보다 손님들의 말투가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저희 직원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해 주시니까 저희도 손님들을 더 존중해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감사하며 더 즐겁게 일하게 되었고 카페의 분위기도 밝아졌어요. 25번. 2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회사를 그만뒀어? 그 회사는 연봉도 높고 앞으로 전망도 좋은 회사인데. 좋기는 한데 퇴근 시간 후에도 야근이 많고 주말에도 급한 일이 생기면 출근하는 경우가 많았거든. 3년 동안 휴가 사용도 거의 못 해봤어. 안 그런 직장을 찾기는 어려울 텐데. 나는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해. 근무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고 근무 시간 이후에는 SNS나 메일로 연락하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고,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해진 휴가를 쓸 수 있는 회사 분위기가 필요해. 내가 행복해야 회사 일도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런 직장을 찾아서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해보고 싶어. 다시 들으십시오. 회사를 그만뒀어? 그 회사는 연봉도 높고 앞으로 전망도 좋은 회사인데. 좋기는 한데 퇴근 시간 후에도 야근이 많고 주말에도 급한 일이 생기면 출근하는 경우가 많았거든. 3년 동안 휴가 사용도 거의 못 해봤어. 안 그런 직장을 찾기는 어려울 텐데. 나는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해. 근무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고 근무 시간 이후에는 SNS나 메일로 연락하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고,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해진 휴가를 쓸 수 있는 회사 분위기가 필요해. 내가 행복해야 회사 일도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런 직장을 찾아서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해보고 싶어. 27번. 2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인주 씨가 이번 달부터 시행하는 여성 행복 무인 택배함이란 어떤 제도인가요? 택배 기사를 사칭한 범죄로부터 여성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인주역 광장과 중앙공원에 택배함을 설치했습니다. 택배 이용자가 물건 주문 시 배송지를 무인 택배함으로 주문하면 택배 업체는 택배함에 물건을 넣은 후 이용자에게 문자 발송을 해서 물품을 찾아갈 수 있게 합니다. 인주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48시간 안에 물품을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인주 씨가 이번 달부터 시행하는 여성 행복 무인 택배함이란 어떤 제도인가요? 택배 기사를 사칭한 범죄로부터 여성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인주역 광장과 중앙공원에 택배함을 설치했습니다. 택배 이용자가 물건 주문 시 배송지를 무인 택배함으로 주문하면 택배 업체는 택배함에 물건을 넣은 후 이용자에게 문자 발송을 해서 물품을 찾아갈 수 있게 합니다. 인주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48시간 안에 물품을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29번. 30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신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미래를 알려준다면 모두가 좋아하겠지요? 미리 알면 뭐든지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아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특히 죽음 같은 부정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일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희 연구소에서 여러 가지의 미래 상황을 가정하고 미리 알고 싶은지 물어봤습니다. 자신이나 자신의 배우자는 언제 사망할까? 뭐 때문에 죽을까? 자신의 결혼 생활은 이혼으로 끝날까? 시청 중인 축구 경기 결과를 미리 알고 싶은가? 올 크리스마스엔 무슨 선물을 받게 될까? 등을 물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답을 알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미래를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답을 알면 후회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의도적으로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미래의 사건에 대해 모르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바람직하지 않은 미래의 사건을 알게 될 때 찾아오게 될 후회라는 부정적 감정을 피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신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미래를 알려준다면 모두가 좋아하겠지요? 미리 알면 뭐든지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아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특히 죽음 같은 부정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일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희 연구소에서 여러 가지의 미래 상황을 가정하고 미리 알고 싶은지 물어봤습니다. 자신이나 자신의 배우자는 언제 사망할까? 뭐 때문에 죽을까? 자신의 결혼 생활은 이혼으로 끝날까? 시청 중인 축구 경기 결과를 미리 알고 싶은가? 올 크리스마스엔 무슨 선물을 받게 될까? 등을 물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답을 알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미래를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답을 알면 후회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의도적으로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미래의 사건에 대해 모르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바람직하지 않은 미래의 사건을 알게 될 때 찾아오게 될 후회라는 부정적 감정을 피하려는 것입니다. 31번. 3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고층 건물의 1층 입구는 거의 대부분 회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재미 때문이 아니라 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고층 빌딩은 내부 공간이 굴뚝 효과를 냅니다. 겨울에 난방을 하면 더운 공기가 비상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승강 통로를 굴뚝처럼 타고 건물 상층부로 이동해서 건물 하층부를 진공 상태로 만듭니다. 만약 보통과 같은 여닫이 문을 만들면 문이 열릴 때마다 바깥에 차가운 공기가 안으로 빨려 들어오면서 로비에 있는 종이가 날리고 치마가 펄럭일 것입니다. 반대로 더운 날씨에는 냉방장치가 만든 차가운 공기가 하층부로 가라앉아 문이 열릴 때마다 밖으로 빨려나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회전문은 항상 문이 닫혀 있는 효과를 내므로 이와 같은 예상치 못한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고층 건물의 1층 입구는 거의 대부분 회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재미 때문이 아니라 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고층 빌딩은 내부 공간이 굴뚝 효과를 냅니다. 겨울에 난방을 하면 더운 공기가 비상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승강 통로를 굴뚝처럼 타고 건물 상층부로 이동해서 건물 하층부를 진공 상태로 만듭니다. 만약 보통과 같은 여닫이 문을 만들면 문이 열릴 때마다 바깥에 차가운 공기가 안으로 빨려 들어오면서 로비에 있는 종이가 날리고 치마가 펄럭일 것입니다. 반대로 더운 날씨에는 냉방장치가 만든 차가운 공기가 하층부로 가라앉아 문이 열릴 때마다 밖으로 빨려나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회전문은 항상 문이 닫혀 있는 효과를 내므로 이와 같은 예상치 못한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33번. 3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인주시민 여러분, 지하철을 탈 때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찍지 않고 지나가기만 해도 자동으로 요금이 청구되는 시대가
머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작년부터 교통연구센터와 함께 승객이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를 들고 개찰구를 지나가면 기계가 저절로 감지해 요금을 부과하는 열린문 제도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혼잡한 출퇴근 시간에 승객들이 개찰구 앞에 길게 늘어설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 장의 카드를 들고 있어도 하나의 카드만 인식하는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까지 한 개 역을 시범역으로 정해 열린문 기술을 시험해 보는 게 목표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인주 시민 여러분, 지하철을 탈 때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찍지 않고 지나가기만 해도 자동으로 요금이 청구되는 시대가 머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작년부터 교통연구센터와 함께 승객이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를 들고 개찰구를 지나가면 기계가 저절로 감지해 요금을 부과하는 열린문 제도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혼잡한 출퇴근 시간에 승객들이 개찰구 앞에 길게 늘어설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 장의 카드를 들고 있어도 하나의 카드만 인식하는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까지 한 개 역을 시범역으로 정해 열린문 기술을 시험해 보는 게 목표입니다. 35번 3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과학의 발전 속도가 나날이 빨라지는 요즘에 학생들에게 농업을 가르쳐야 한다는 이유가 뭔가요? 농업, 축산업, 수산업은 인류를 지탱하는 기초산업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배고플 때 스마트폰을 먹을 수는 없지요. 우리 입에 들어가는 생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배우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생존 교육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슈퍼에서 투명한 비닐로 부위별로 곱게 포장된 고기를 고르면서도 그 붉은 살코기가 어떤 과정을 통해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책으로라도 쌀의 생산 과정이나 사과를 많이 열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축은 어떻게 사육해야 하는지 등을 알아야 먹거리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의 유대 관계도 더 깊어질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과학의 발전 속도가 나날이 빨라지는 요즘에 학생들에게 농업을 가르쳐야 한다는 이유가 뭔가요? 농업, 축산업, 수산업은 인류를 지탱하는 기초산업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배고플 때 스마트폰을 먹을 수는 없지요. 우리 입에 들어가는 생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배우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생존 교육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슈퍼에서 투명한 비닐로 부위별로 곱게 포장된 고기를 고르면서도 그 붉은 살코기가 어떤 과정을 통해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책으로라도 쌀의 생산 과정이나 사과를 많이 열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축은 어떻게 사육해야 하는지 등을 알아야 먹거리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의 유대 관계도 더 깊어질 것입니다. 37번
3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그럼 밤에도 대낮같이 밝혀주는 인공조명으로 인한 어려움은 사람과 동물에만 국한되는 건가요? 아니요. 식물도 빛공해의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밝은 가로등 옆에서 장시간 빛을 받는 가로수들은 단풍이 늦어지고 수명이 짧아집니다. 또한 가로등 옆에서 밝은 불빛을 받고 자란 벼는 벼 이삭이 여물지 못하고 키만 웃자라거나 정화 능력이 떨어져서 병들어 말라 죽기도 합니다. 도시의 밤하늘에서 별이 보이지 않는 것도 빛공해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죠. 자연 상태의 밤하늘에서는 수천 개의 별과 은하수를 눈으로 분명하게 볼 수 있지만 빛공해가 나타나는 지역에서는 밤하늘에서 별빛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빛은 인간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지나친 빛은 에너지 낭비일 뿐만 아니라 사람과 동식물의 생활을 위협합니다. 이제는 밤이 되면 불을 끄고 별을 켜서 사람과 동식물들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그럼 밤에도 대낮같이 밝혀주는 인공조명으로 인한 어려움은 사람과 동물에만 국한되는 건가요? 아니요. 식물도 빛공해의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밝은 가로등 옆에서 장시간 빛을 받는 가로수들은 단풍이 늦어지고 수명이 짧아집니다. 또한 가로등 옆에서 밝은 불빛을 받고 자란 벼는 벼 이삭이 여물지 못하고 키만 웃자라거나 정화 능력이 떨어져서 병들어 말라 죽기도 합니다. 도시의 밤하늘에서 별이 보이지 않는 것도 빛공해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죠. 자연 상태의 밤하늘에서는 수천 개의 별과 은하수를 눈으로 분명하게 볼 수 있지만 빛공해가 나타나는 지역에서는 밤하늘에서 별빛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빛은 인간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지나친 빛은 에너지 낭비일 뿐만 아니라 사람과 동식물의 생활을 위협합니다. 이제는 밤이 되면 불을 끄고 별을 켜서 사람과 동식물들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9번. 40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고 어른들도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경우가 아니면 아이들의 거짓말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들의 발달 과정을 보면 2~3살짜리 아이들은 현실과 공상을 잘 구별하지 못해 까만 사과를 봤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4~5살 정도 되면 불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또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6살 이상이 되면 옳고 그름을 구별하게 되지만 다양한 이유로 거짓말을 합니다. 아이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화를 벌컥 내지 말고 아이가 무엇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는지 차분히 파악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사실대로 말하면 곤란해지는 경우에나 현실에서 부족한 점을 상상 속에서 메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따라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돕고 평소에 비판적인 어조로 왜 그렇게 했니? 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아이가 거짓말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 관련 그림책에서 현명한 대처 방법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림책을 통해 우리는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는 상황과 그때 아이 마음을 엿볼 수 있고 현명하게 문제를 푸는 어른의 모습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고 어른들도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경우가 아니면 아이들의 거짓말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들의 발달 과정을 보면 2, 3살짜리 아이들은 현실과 공상을 잘 구별하지 못해 까만 사과를 봤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4, 5살 정도 되면 불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또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6살 이상이 되면 옳고 그름을 구별하게 되지만 다양한 이유로 거짓말을 합니다. 아이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화를 벌컥 내지 말고 아이가 무엇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는지 차분히 파악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사실대로 말하면 곤란해지는 경우에나 현실에서 부족한 점을 상상 속에서 메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따라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돕고 평소에 비판적인 어조로 왜 그렇게 했니? 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아이가 거짓말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 관련 그림책에서 현명한 대처 방법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림책을 통해 우리는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는 상황과 그때 아이 마음을 엿볼 수 있고 현명하게 문제를 푸는 어른의 모습도 만날 수 있습니다. 41번. 4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동물에 비해 뛰어난 인간의 학습 능력이 선천적인 것인지 환경적 영향인지에 대한 의견은 아직도 일치된 결론이 없습니다. 이것을 좀 더 알아보고자 11개 나라의 과학자들이 모여 30살 이상 남녀 120만 명을 대상으로 학습 능력과 유전자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습니다. 먼저 학업 능력의 차이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 1302개를 찾았는데 이들 중에 일부는 치매나 조현병 등 정신질환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유전자의 차이만으로 성적이 좋고 나쁜 것과 명문대학 진학 여부는 예측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보다는 각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나 학습 환경 등이 더 큰 변수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뇌는 여러 가지 경험이나 자극,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유전자보다는 노력에 의해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가 결정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부모님부터 TV와 스마트폰을 과감히 끄고 아이들과 같이 책을 읽으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공부를 즐기고 학습 능력이 향상되지 않을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동물에 비해 뛰어난 인간의 학습 능력이
선천적인 것인지 환경적 영향인지에 대한 의견은 아직도 일치된 결론이 없습니다. 이것을 좀 더 알아보고자 11개 나라의 과학자들이 모여 30살 이상 남녀 120만 명을 대상으로 학습 능력과 유전자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습니다. 먼저 학업 능력의 차이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 1302개를 찾았는데 이들 중에 일부는 치매나 조현병 등 정신질환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유전자의 차이만으로 성적이 좋고 나쁜 것과 명문대학 진학 여부는 예측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보다는 각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나 학습 환경 등이 더 큰 변수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뇌는 여러 가지 경험이나 자극,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유전자보다는 노력에 의해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가 결정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부모님부터 TV와 스마트폰을 과감히 끄고 아이들과 같이 책을 읽으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공부를 즐기고 학습 능력이 향상되지 않을까요? 43번. 4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태풍은 적도에서 발생하여 북서태평양부터 동아시아까지 부는 큰 바람과 비입니다. 주로 7, 8, 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 혼동하지 않기 위해 이름을 붙입니다. 이름을 붙이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호주의 예보관들이었는데 처음에는 싫어하는 정치가의 이름을 붙였다가 점차 자신의 여자친구나 아내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1978년부터는 남자와 여자의 이름을 번갈아 붙였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부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태풍위원회를 만들어 14개 회원국이 10개씩 제출한 이름을 차례로 붙이게 되었습니다. 태풍의 이름 중에 한국어로 된 이름이 더 많다고 느끼는 이유는 14개 국가 중에 한국과 북한이 들어있어서 한국어 이름이 다른 나라보다 2배 많기 때문입니다. 140개 이름 중에 실제로 큰 피해를 일으킨 이름은 다른 이름으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다시는 그런 피해가 안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태풍은 적도에서 발생하여 북서태평양부터 동아시아까지 부는 큰 바람과 비입니다. 주로 7, 8, 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 혼동하지 않기 위해 이름을 붙입니다. 이름을 붙이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호주의 예보관들이었는데 처음에는 싫어하는 정치가의 이름을 붙였다가 점차 자신의 여자친구나 아내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1978년부터는 남자와 여자의 이름을 번갈아 붙였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부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태풍위원회를 만들어 14개 회원국이 10개씩 제출한 이름을 차례로 붙이게 되었습니다. 태풍의 이름 중에 한국어로 된 이름이 더 많다고 느끼는 이유는 14개 국가 중에 한국과 북한이 들어있어서 한국어 이름이 다른 나라보다 2배 많기 때문입니다. 140개 이름 중에 실제로 큰 피해를 일으킨 이름은 다른 이름으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다시는 그런 피해가 안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45번.
4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야생동물들이 갑자기 대도시에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야생동물들에 물려 부상하거나 사망하는 사고까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사고를 줄일 수 있을까요? 도로와 건물 등 도시 환경이 확장되면서 야생동물들이 살 수 있는 야생의 환경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인간이 야생을 먼저 공격한 셈이지요. 잦아지는 야생동물이 도시에 나타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인간이 자연과 공존할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동물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침범하지 않고 그들의 이동 통로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산을 찾는 사람들이 밤이나 도토리 같은 동물들의 먹이를 주워가지 않고 불법적인 사냥도 금지해서 동물들이 자연 그대로 살아가게 보호해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야생동물들이 갑자기 대도시에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야생동물들에 물려 부상하거나 사망하는 사고까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사고를 줄일 수 있을까요? 도로와 건물 등 도시 환경이 확장되면서 야생동물들이 살 수 있는 야생의 환경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인간이 야생을 먼저 공격한 셈이지요. 잦아지는 야생동물이 도시에 나타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인간이 자연과 공존할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동물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침범하지 않고 그들의 이동 통로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산을 찾는 사람들이 밤이나 도토리 같은 동물들의 먹이를 주워가지 않고 불법적인 사냥도 금지해서 동물들이 자연 그대로 살아가게 보호해야 합니다. 47번. 4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흰색 좋아하세요? 흰색은 깨끗하고 순수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색인데요. 하지만 본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몸이 흰색으로 태어나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이를 알비노라고 하는데, 알비노는 선천적으로 색채가 결핍된 증상을 보이는 유전병입니다. 검은색 색소인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서 털이 희고 피부가 연한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알비노 동물이 출현할 확률이 적다 보니 예로부터 사람들이 길한 징조로 여기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흉조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알비노라는 특성은 동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동물들의 색은 생존을 위한 보호색일 수 있기 때문에 생존과 직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비노 동물은 개체수가 매우 적고 생존율이 낮으며 특히 야외 활동을 해야 하는 육식 동물들은 생존 능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게다가 알비노 동물들은 사람들의 눈에 띈다는 이유로 가족들과 떨어져 평생을 갇혀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알비노 동물을 구경거리로 삼지 않고 자신의 서식지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 흰색 좋아하세요? 흰색은 깨끗하고 순수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색인데요. 하지만 본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몸이 흰색으로 태어나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이를 알비노라고 하는데, 알비노는
선천적으로 색채가 결핍된 증상을 보이는 유전병입니다. 검은색 색소인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서 털이 희고 피부가 연한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알비노 동물이 출현할 확률이 적다 보니 예로부터 사람들이 기란 징조로 여기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흉조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알비노라는 특성은 동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동물들의 색은 생존을 위한 보호색일 수 있기 때문에 생존과 직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비노 동물은 개체수가 매우 적고 생존율이 낮으며 특히 야외 활동을 해야 하는 육식 동물들은 생존 능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게다가 알비노 동물들은 사람들의 눈에 띈다는 이유로 가족들과 떨어져 평생을 갇혀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알비노 동물을 구경거리로 삼지 않고 자신의 서식지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49번. 50번.